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했는데 김용현 경무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이제 새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외교안보 특보로 새로 자리를 만들어서 옮겼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신 분은 없어요. 이제 돌려받기란 얘기, 뭐 회전문 인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뭐 여권 내에서도 정치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회전문 돌려막기보다는 되새김질이죠. 되새김질. 거의 뭐 되새김질 수준이에요. 이거 나아질 건 없고, 근데 명확한 건 그거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들이 공수처에서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죠. 최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와 이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이 수사 서류의 이첩 과정에서의 관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공수처에서 대통령이 직격을 하다 보니 수사가 결국에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추격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을 경호를 용산에서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용산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입법부 여의도로 가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를 경호해라. 민주당의 특검으로부터 나를 경호해라. 저는 그 인사라고 봐요. 그래서 특검용 인사다. 특검용 인사다. 특검용 인사입니다. 이제는 국방부 장관으로 가서 이 김용현 경호처장도 사실은 02800-707의 경호처의 어떤 전화번호로 확인이 됐고요. 이 경호처의 장은 김용현 경호처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인 폰으로 11차례를 결국에는 경로설에 따른 임성근 1사단장의 핵심인 그 이첩 서류를 보류하고 가져오고 나중에 국방부 재조사까지 11차례를 그 대목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하는 장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호처장을 보내고 결국엔 민주당의 이 특검 정국을 정면 돌파해라. 그래서 이판사판 결국에는 인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어가 참 단어 선정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회사가 됐든 조직이 됐든 공무원 사이가 됐든 방송국이 됐든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거를 인사이동을 보고 돌려막기 했다고 안 하죠. 근데 이걸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돌려막기라고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짜 국민들이 느낄 때는 돌려막기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동들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동했을까라고 보면 대통령의 외교 국방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그래도 외교에 좀 더 치중을 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국제정세가 또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북러 간의 긴밀한 밀착관계도 그렇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과도 만에 하나 어떤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두 곳에서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과의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는 외교 쪽에 좀 더 무게를 뒀던 것을 국방 쪽으로 무게를 약간 옮겨가자라는 제스처 정도로 보면 될 것이고, 돌려막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때까지 일을 해오고 대통령의 정책, 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 배치됨으로 인해서 이 정책의 영속성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대통령이 인사할 때마다 한번 보세요. 이게 10건 중에 뭐 한두 건을 비토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나 할 텐데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비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을 한다 그러면요. 이것도 참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요국 대사 총영사 줄줄이 다 친문 경희대 연정 라인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됐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 때는 이게 당당하고, 그리고 뭐가 조금만 문제가 되면은 이게 문제 될 것도 없는데 문제를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에요. 대통령 인사만큼은 좀 냅둬라 일하게, 계속해서 시비 걸지 말고. 이렇게까지 시비 걸고 사사건건 발목 다 잡으면서 대통령한테 일 잘한 건 잘한다고 칭찬도 안 하고 못한 거는 네 못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목 잡으면은 결국엔 나중에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져요. 발목 잡기뿐이 안 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180 의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협조를 해줄 부분은 협조를 하면서, 정쟁도 좋은데 뭐 정치라는 것이 권력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래 정쟁도 좋다 쳐도 그래도 더 거국적으로 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도 보여야 민주당도 산다.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는 민주당도 결국 니네 뭐 했어 180석으로 이 소리뿐이 못 듣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장관급 인사를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하는 경우가 거의 사실 없어요. 이례적이긴 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방송국 얘기하셨는데 저희 이제 보직 인사도 사실은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이제 장가급 인사라는 부분에서는 좀 지금 이례적인 이게 상황이 뭐냐면 그 제가 이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보실장, 장관 이런 급들은요 돌려막기 하는 이례적 그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래요. 그러니까 상무를 하다가 사장을 하고 사장이 다시 상무를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둘이서 계속 돌려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들이 무슨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병 특검에 대해서 대응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국감장관은 지금 임명된 지 10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안보실장으로 올려주고 김용현 경호처장 국방장을 보내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원포인트로 최병 특검을 막아라.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경호를 2년째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의 신변이 중요하다면 경호처장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어서 최병 특검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구병로비에 깊숙이 관여돼 가장 내용을 잘 아는 김용현 안보처장이 일선에서 입법부와 맞서지 않는 이상 이거를 정면 돌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보도 본인의 어떤 특검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팽개치고 인사를 하는구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요. 불편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돌려막기 인사 없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장하성 정책실장 여기 대중대사로 또 돌려막기 했었죠. 이걸 돌려막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여야할 거 없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성과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적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서영주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누군가 서영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민주당에 산 게 뭐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반대 진영이지만 조금 가까이서 본 사람은 이 사람 민주당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방송하면서 특정인들에게 저 사람은 성과를 낸 게 없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지속해서 이 인사를 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대통령도 성과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팩트 아닌가요? 사실 성과가 문제가 아니라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명로비 의혹에서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명로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여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무슨 죄로 이걸 맞죠? 최상병 특검을? 이거 국방부에서 관할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 특검 자체는요. 앞으로 민주당한테 독이 될 거예요. 이거 최초부터 잘못된 특검이다. 주장 자체가 틀렸다. 왜냐하면 수사 외압했다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합니까? 내가 권한이 없는 거를 어떻게 외압을 해요? 그 권한을 못 쓰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쟁용 특검이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21대 때 이미 한번 폐기된 법안이잖아요. 22대 들어오자마자 폐기된 법안이잖아요. 지금 이걸 세 번째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몰상식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민주당 이번에 세 번째 또 폐기될 겁니다. 보세요. 자, 이게 민주당한테 압박이 되는지 이제 대통령한테 압박이 되는지 보세요. 이때까지 뭐라고 했죠? 공수처 수사를 못 믿어서 공수처 통화 보존 기록이 1년뿐이 안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빨리 특검해야 된다. 지금 통화 기록도 다 조회하고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수처 특검 못 믿겠다.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대통령 조사하라고 높은 사람들 조사하라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1,000억이나 들여서 매년 200억 예산 써가면서. 근데 이런 곳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못 믿겠다. 특검 주장하고 폐기되는데 또 주장하고 이거 정쟁용이죠.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이걸 막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바꿨다. 논리상 안 맞죠. 국방부에서 특검을 주관하나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네, 지금 외교 그러니까 안보 라인 얘기를 좀 다시 돌아와서 외교 안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이유는 휴멘트예요. 외교든 안보든 결국에는 정책적인 판단들이 외생 변수에 있어서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외적인 차원에서 어떤 휴민트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더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따지면 정보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보실장도 그렇고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도 갔고 그다음에 지금 신원식 장관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다음 경호처장이라는 부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와요. 과연 이게 정당한 시기의 인사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이상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계속 뭐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논박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중요한 거는 김용현 경호처장은 따지고 보면 핵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다는 게 또 의심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 지금 특검을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있어요. 왜냐? 예를 들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당시 국토부 장관 할 때 뭘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온몸으로 막아냈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면서 백지화를 시켜가면서 막았어요. 지켜보세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뭘 하는지. 오직 특검을 막는 데만 주력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인사를 이런 식의 그 특검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던져서 뭔가 이 외교안보를 포기했다는 저 주장이 저는 국민들도 그런 것 같은데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관계 몇 개 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양평 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요. 이란으로 들어가면 그 주변이 다 민주당 땅이에요. 네. 자, 2안 거기에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1, 2안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김건희 여사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인데 이거 사실 밝혀질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진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정쟁용으로 꺼내는 거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요. 여기에 원래 초대 국방부 장관 추천할 때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일본으로 추천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군인으로서 훌륭한 역할들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사성을 못 단 사람이거든요. 누락됐죠. 여기 그 이례적인 진급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탄압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역량이 분명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어떤 대통령이 자기 정권 실패하려고 사람을 갖다 잘못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상병 특검을 위한 인사다라는 건 정말로 이거는 확대 해석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좀만 더 지나보세요. 지금도 이때까지 민주당 며칠 전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 가야 된다고. 이 통신기록 확보해야 된다고. 이미 확보돼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만 더 지나보세요. 민주당이 점점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이 최상병 특검은. 네. 지금 사성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방척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제 충암고 선후배, 1년 선후배 사이고 지금 방첩사령관, 뭐 37 부대라고 그러죠. 777 사령관 다 충암고 라인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월 장군 인사하게 될 텐데 충암고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충암고가 가면서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 아닌가요? 그 이상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정 고등학교의 인사들을 쓴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번 아무 생각 없이 인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라도 배제를 하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호남 인사들을 일부러 배제를 했었어요. 왜?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 왜냐면은 균형감과 어떤 일부 본인과의 어떤 혈연하연 직연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정당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의 호남민들이 홀대받을 수준의 인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대놓고 충암고 라인이에요. 그다음에 군 라인도 그렇고 김병주 그 의원 자체는 사성 장군의 누구보다 군을 잘 알잖아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충암고 친정체로 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하나 더 덧붙이면요. 지금 이 최병 특검과 관련해서 내부 고발이 터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가장 단도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문정권 당시에 중앙대 출신 지금 이 줄줄이 얘기했었는데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연, 지연 없어져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분포됐지? 몇 명이죠? 몇 명이나 있죠?
지금 자.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3부대 777 사령관. 이렇게 따지면요, 이게 모든 정권으로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서울대에 엄청나게 많죠. 연고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 지금 출신들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계속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거 카르텔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확대 해석을 계속 할 이유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건 계속해서 국민 분열,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인사가 진행됐으면은 봐라. 그리고 학연 지원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은 능력을 보는 것도 1순위다. 근데 제가 여기 충안고라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고등학교를 여기 고등학교에서 워낙 군 출신들 많이 배출됐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게 학교들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배들에 따른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군 출신이 많이 배출됐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군 출신이 많이 배출된다거나.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나와서 그런 훌륭한 자리들에 가 있다라고 하면 주요 인사들 중에서 당연히 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대 해석해서 이슈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 이 이후에 진짜로 장성 인사를 하는데 줄줄이 다 충안고 출신이네. 그때 문제 삼아도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이거를 왜 계속해서 뭔가 대통령이 뭐만 하면은 계속해서 이걸 뭔가 잘못된 것처럼 끌고 가느냐. 이거 굉장히 잘못됐죠. 근데 아무래도 이 방첩사령관이나 37 부대 자체가 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또 군 정보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역할이다 보니까 너무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가요. 저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아나요? 아세요? 그 동창 다 아세요?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그건 이제 맨날 사람마다 좀 다르죠.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예를 분도 들어서 있고. 이거를 같은 고등학교라고 해서 뭔가 긴밀할 것이다. 이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여기 정치판에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선거 앞두고 누구 관련주예요. 야, 누구 대표가 고등학교 동창이래. 대학교 동창이래. 근데 얼굴도 몰라. 근데 막 주가가 뛰어요. 이거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논쟁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 아니 이게 비이성적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하기엔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서울의 봄에 하나회를 보더라도 다 역사 출신들이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우리끼리 해먹자라는 것이고 충안고 서로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충안고 출신이니까 야 뭐요 우리는 하나다. 충암으로 모이자.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혈연과 지연으로 엮여서 왜곡되고 통제가 가능하다면 서로의 견제 기능이 없어질 수 있는 우려들을 언론과 논평가들이 비판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 것이죠? 잘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비판이나 논평이나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 비평가들의 역할, 민주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은 이런 우려가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예요. 근데 그조차도 듣기 싫다면은 다 이틀 막 하세요. 이거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요. 이게 그러면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정권 당시에 아까 제가 주요국 맨날 대사나 문재인 정부 총영사 얘기만 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맨날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 때는 이게 정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사, 총영사 줄줄이 다 친문 경희대 라인들로 연정 라인들로 다 구성했는데 이때 무슨 카르텔로 어떤 문제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인사를 했다라고 해서 대통령 인사마다 발목 잡기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가 정말 버거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발목 잡기만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판하고 비토해야죠.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우려되는 게 있으면 우려 이탈 해야죠. 근데 이걸 마치 확정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와 야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견제하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하라고 이 많은 국회의원 뽑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정치인들 국비로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서로 좀 협치해야 될 건 협치하고 서로 좀 밀어줄 건 밀어주고 해야지 나라 앞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면 이런 인사들도 이렇게 하니까 잘 국정운영을 하는구나라고 비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국정운영을 정말 따지고 보면은 국민들한테 낙제점 수준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받는 거야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렇게 국정운영을 하고 이런 인사들을 하니까 국정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야당의 비판 자체가 정말 명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해요.
지금 이게 이런 원인인 거야.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 제가 봤었을 때 이렇게 표면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이거에 맨날 여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여론을 보면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진짜 못한다라는 걸 수치가 증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여기 방송이라.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도 돌아봐야죠. 아, 우리가 진짜 180 거대 의석으로 진짜로 국민들이 이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지금 국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구나. 뭔가 정부와 협조도 해야 되겠구나. 민생도 챙겨야겠구나. 이렇게 정쟁만 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하나의 행동 변화 없이 오로지 정부, 윤석열 정권, 그 김건희 여사 비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특검 탄핵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인들을 좀 돌아봐라. 본인들 왜 이렇게 거대 의석을 받고도 이 짧은 시간에 불과 3개월뿐이 안 된 시간에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는지 한 번 정도 좀 돌아보면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도 눈에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슈로 좀 돌아오면 지금 네. 바뀐 분뿐만 아니라 이제 안 바뀐 사람이 사실은 실세더라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내가 있는데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음. 장호진 실장과 별로 소통이 좋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 갈등이 교체의 배경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요. 대한민국 안보의 모든 거를 쥐고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바뀌죠. 절대 안 어떤 일이 바뀐다. 있어도 절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저는 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1차장이지만 모든 인사를 저는 관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안보실장과의 갈등성도 이제 흘러나오는 것도 뭐 아니 땐 굴뚝 연기가 나겠냐 싶지만 그냥 전체 인사 구조를 보면 역대 안보 외교 라인이 바뀌는 사이에도 김태호 안보실장은 승진을 하거나 그 자리 지켰다. 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걸 주물고 있고 결국에는 이 머릿속에 지금 최병 특검의 부분들 김태호 전 제 1차장 얘기 그 입장이 예전에 한번 들은 게 있어요. 경로한 게 없다. 들은 바 없다. 그러게 이제 완전 부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혜를 짜서 대통령님 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서 돌파합시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10개월밖에 안 됐으니 안보라인을 올려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김태호 저 안보실장 이번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그냥 뭐 농담 반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국민의힘이요. 왼손으로 해도 왼발로 해도 민주당보다 안보 철저해요. 그래서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논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국방과 안보를 민주당이 논하면 안보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지켜봐라 그냥 안보에 대해서는. 국방에 대해서는. 보고 배워라. 겸허하게 배우면 민주당도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견해가 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오물풍선을 맞아가면서 배우고 싶지는 않고요. 청와대 앞마당에 떨어지고 용산 앞마당에 국회 앞마당에 떨어져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안보는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그렇게 좀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했던 미사일만 몇 번이 발사된지 아세요? 예, 이게 오물풍선 같은 경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물풍선이다라고 해서 이게 떨어졌다. 이게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할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북한의 지금 핵을 억제시키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만들어줬던 어떻게 보면 핵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억제시키고 있는지 여기 한미동맹을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한미일 동맹을 얼마나 굳건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이 안보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요. 그냥 민주당 좀 배워라. 보고 배워라. 가만히 있어야 입을 안 열어야 배울 수 있다.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없어.